시청자. 선거에서 진 쪽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고 다시 하자고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민주당일까요? 지금 포털 메인에도 유튜브 썸네일에도 똑같은 단어가 밝혀 있습니다. 민주당 내전, 정청래 직격탄, 끝났다. 자극적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제일 크게 꺼냈는지 말이에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선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패배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욕하고 비웃어야 한다고 들은 쪽은 책임을 말한 쪽이고 정작 선거 결과 자체를 못 받겠다고 버티는 쪽은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층을 차례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기, 그러니까 이 내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결과, 8월 17일 전당대회와 그 너머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뉴스가 보여주는 그림이 사실은 거꾸로 걸려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전이 아닙니다. 집권 1년차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 한번 치르고 나서 우리 노선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공개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선거를 치고도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정당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하필 내전으로 불릴까요? 같은 시점에 비슷한 톤으로 민주당이 쪼개진다는 그림을 나란히 그리기 시작했죠. 지상파 뉴스만 틀어놓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냥 민주당 집안 싸움 구경거리로 소비되다가 끝나요. 자, 그럼 진짜 그림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부터 보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길 수 있는 곳을 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책임을 자기 쪽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돼요. 비가 안 와도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는 옛말이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천재지변이 나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회견에서 보인 태도가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선거지면 누구 탓부터 찾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색채를 강화하거나 사상을 검열하듯이 편을 가르는 방식은 집권 여당으로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향은 분명했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중도로 확장하겠다. 특정 진영이나 이념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의 대표가 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야당 시절의 언어와 집권 여당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도 확장이라는 메시지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평택에 전략 공천된 김용남 후보 보수 진영에서 넘어온 인사였죠. 그런데 진영 안에서 평가가 반으로 쫙 갈렸어요. 우리 쪽 일부 지지층이 이 사람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겁니다. 대통령이 회견에서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 쪽으로 넘어온 사람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배고파서 들어왔지 또 나가면 배신할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치면 그게 무슨 집권당이냐는 거죠. 문을 넓히겠다는 정당이 정작 문턱에서 사람을 걷어차면 그 문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건 정청래 대표 개인을 겨눈 비난이 아니라 정당 전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받아들일 거냐는 노선의 문제였어요. 이번 선거가 또 하나 분명히 해준 게 있어요. 지난 시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함께 극복하자는 깃발 아래 사실상 한 묶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둘은 서로 다른 정치적 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합당이 안 된 게 패배의 출발점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건 출발점이라기보다 연합의 성격을 다시 정해야 하는 국면이 온 거예요. 왼쪽의 동지로 끌어안고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중도까지 문을 넓히는 길로 갈 것인가. 대통령이 던진 중도 확장 메시지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나온 답입니다. 이걸 분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당이 자기 외연을
어디까지 넓힐지 정하는 건 원래 피해갈 수 없는 결정이에요. 당 안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죠. 한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중요한 신호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먼저 입에 올린 겁니다. 반대로 지도부 한쪽에서는 이번 선거를 큰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같은 결과를 두고 보는 눈이 갈린 거죠. 저는 이걸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로 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노선의 차이고 정당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각의 차이예요. 한쪽은 이긴 부분을 보고 한쪽은 놓친 부분을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길 건너편을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이분은 같은 시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문제를 걸고 연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한쪽은 이길 곳을 못 이겼다며 자기 책임을 말하는데 다른 한쪽은 진 선거를 두고 판을 다시 깔자고 합니다. 둘 중에 누가 패배를 인정한 쪽일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죠. 아, 결국 민주당 권력 다툼이구나. 대통령은 책임지라고 압박하고 당대표는 못 물러나겠다고 버티고 흔한 집안 싸움이네. 여기서 영상 끄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면 가장 중요한 층을 놓칩니다. 다시 한번 두 장면을 나란히 놓아보세요.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을 말한 쪽이 있고 결과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시 하자고 나온 쪽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둘 중 어느 쪽이 민주주의에 더 위험한 신호입니까? 손이 안 닿는 포도를 보고 어차피 신포도라고 돌아서는 여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 한 수 위입니다. 포도를 따려다 떨어뜨려 놓고는 사다리가 부족했다고 우기는 격이거든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이 한마디로 자기를 향한 책임론을 막아보려는 방패막이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뉴스의 카메라는 이쪽이 아니라 자꾸 민주당 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내전이라는 프레임이 일단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지 이 질문 하나만 차분히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흔들었던 그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에요. 이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온 언론이 민주당 내전, 정청래 운명 이런 단어로 도배가 되면 그 숙제는 어디로 갈까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자, 이 시선 분산으로 누가 가장 한숨 돌리게 될지 한번 따져보세요. 두 번째, 타이밍을 보세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민주당이 쪼개진다는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여러 매체에서 거의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정도 패턴이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누가 뒤에서 시켰다는 음모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그림을 같은 시점에 그리는 손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 그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기준의 비대칭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결과 하나를 두고 당대표 사퇴까지 요구하는 그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온도로 임했는지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헌정을 흔든 사안에는 그렇게 차분하고 신중하던 분들이 선거 한 번 결과에는 이렇게 활활 타오르세요. 이 온도차가 사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그러니 재선거를 하자. 이 주장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거에서 지면 결과가 아니라 선거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흐름, 이른바 부정선거 서사예요. 지난 몇 년간 극우 유튜브 생태계가 끊임없이 밀어붙였던 바로 그 레퍼토리죠.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시스템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퍼뜨리는 겁니다. 장동혁 의원의 재선거 요구가 그 서사와 정확히 같은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패배의 책임은 흐려지고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만 남아요. 이게 처음 보는 패턴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죠. 선거 결과 자체를 못 받아들여서
재선거를 외치는 쪽이 정작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장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발밑은 안 내려다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한 신호가 민주당 집안 싸움이라는 훨씬 더 자극적인 구경거리에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만큼이나 무엇을 안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쯤에서 길 건너편이 꺼내드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선거에 너무 개입한 거 아니냐. 지방을 그렇게 다니고 메시지를 그렇게 내서 오히려 보수층을 역결집시킨 거 아니냐. 이 지적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자기 당의 선거를 도우려 대통령이 현장을 도는 건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법을 넘어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같은 행동을 두고 이전 정부 시절에는 네가 해라, 너는 하지 마라 식으로 노골적으로 줄을 세웠을 때조차 이렇게 일제히 문제 삼았던가요? 똑같은 잣대가 그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물어야 공정한 겁니다. 개입이 지나쳤는지는 당 안에서 복귀할 문제예요. 다만 그걸 패배의 전부인 양 키우는 건 다른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끝내려는 또 다른 프레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혼합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이겼고 어떤 곳은 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두고 당대표가 물러나야 하느냐 마느냐까지 이야기가 갑니다. 책임의 잣대가 굉장히 높죠. 그럴 수 있어요. 집권당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높은 잣대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시도에는 똑같이 들이댄 적이 있습니까?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밀어붙이려 했던 그 사태에 대해서요. 여기에 진짜 구조가 있습니다. 선거를 더 잘 이기려고 노선을 토론하는 정당이 헌정을 깨려던 세력보다 더 무거운 책임 기준을 요구받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더 잘하려고 다투는 쪽이 아예 판을 엎으려던 쪽보다 더 가혹하게 추궁당하는 구조. 이걸 한번 보고 나면 민주당 내전이라는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갑자기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책임을 가장 무겁게 묻는 화살이 정작 가장 무거운 잘못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요. 옛날부터 전쟁에서 한번 졌다고 곧장 장수의 목을 치는 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졌을 때 사람을 베느냐 아니면 진영을 다시 짜느냐. 강한 조직은 늘 후자를 택했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을 베는 일이 아니라 진영을 다시 짜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걸 내전이라 부르는 건 진영을 짜는 소리를 칼 부딪히는 소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지상파만 보고 있으면 이 차이가 절대 안 들립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책임이라는 말은 원래 무게가 다릅니다. 선거에서 이길 곳을 못 이긴 책임과 군대를 움직여 헌정을 멈춰 세우려 한 책임. 이 둘이 같은 저울에 올라갈 수 있는 무게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의 화력은 어떻게 배분되고 있나요? 더 가벼운 쪽에 더 뜨거운 불이 쏟아지고 더 무거운 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잊혀가고 있어요. 책임을 묻는 일에도 순서와 비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순서가 뒤집혀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그림인 거죠. 정청래 대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 화력 배분 자체가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장면입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구조죠. 그래서 당원, 특히 충성도 높은 지지층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실제로 전북지사 선거에서 당이 힘을 실었던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쪽 지도부의 기반이 아직 단단하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여기에 다 걸다시피 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공을 들인 곳이었거든요. 동시에 책임 총리급 인사가 당대표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건은 그 도전자가 얼마나 친명, 그러니까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고 지지세를 모으느냐예요. 정청래 대표의 운명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노선이 당원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건강한 정당이라면 응당 겪는 일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드러낸 진짜 숙제도 짚고 가야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서울이었어요.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정작 시장은 놓쳤습니다.
같은 유권자가 같은 투표소에서 기초단체장 칸에는 민주당을 찍고 광역단체장 칸에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후보에게 표를 줄 이유를 끝까지 못 느꼈다는 신호죠. 실제로 선거 막판까지 우리 시장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가 적지 않았어요. 토론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선거 내내 쟁점이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후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필했어야 할 시기에 여론조사 앞서니까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자는 분위기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후보 개인을 탓할 일이 아니라 캠프의 전략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뼈아픈 복기예요. 여기에 더해 2030 세대, 특히 여성 표심이 멀어진 지점도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후보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제기됐을 때 정치 고관여층은 그게 과장됐다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2030 여성들에게는 그 장면 자체가 불편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감을 포착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어요. 스윙보트를 탓하는 건 정당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등을 돌렸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때문에 졌다, 누구 때문에 졌다는 단순한 핑계로 다들 문제가 아니라 개혁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숙제입니다. 개혁이라는 건 원래 반발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 반발을 설득으로 바꿔내느냐,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의 과제인 거죠. 이걸 회피로 덮느냐, 숙제로 받아안느냐. 정당의 체급은 거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전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4년을 8년처럼 쓰겠다고 했죠. 1년 차에 펼쳐놓은 국정과제를 임기 안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결국 머릿속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림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게 어렵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선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쳐내려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한 번의 임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당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집권 1년 차에 이 자기 교정이 더 단단하고 더 넓은 다수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전이라는 서사에 휘말려서 야권이 해야 할 일을 민주당이 스스로 대신 해주게 될 것이냐. 지금 이 노선 정리가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진 쪽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고 다시 하자고 나온다. 그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먼저 말한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결과 자체를 부정하면서 재선거를 외친 쪽은 길 건너편이었고요. 그런데 헤드라인은 거꾸로 걸려 있었습니다. 책임을 말한 쪽이 내전으로, 결과를 부정한 쪽이 공정성 투사로 둔갑해 있었던 거죠. 솔직히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는 카드 한 장으로 패배를 덮으려는 그 시도야말로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에 가깝습니다. 내전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토론하는 정당과 결과를 부정하는 정당, 이 둘을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프레임 안으로 그대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거예요. 자극적인 단어 하나가 어떻게 시선을 통째로 돌려놓는지 오늘 우리는 그 작동 방식을 같이 들여다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고 가겠습니다. 8월 17일 그날 민주당이 보여줄 모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한 번의 선거에서 드러난 약점을 정비해서 더 넓은 다수로 나아가는 정당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적 토론마저 내전으로 포장당한 채 야권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스스로 발이 묶이는 정당이거나 어느 쪽이 될지는 결국 당원들의 손에 그리고 이 구도를 정확히 읽어내는 유권자들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건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정당과 결과 자체를 흔들려는 정당 사이에서 시간이 누구 편을 들지는 생각보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내전이라는 단어가 걸려있는 방향이 사실은 거꾸로라는 걸 아시게 됐죠. 이런 구조 분석 표면 뉴스가 잘 짚지 않는 그 뒤의 그림을 계속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8월 전당대회의 진짜 관전 포인트를 한 겹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